수요일 아시아 증시 시장 상황 전해드립니다. 간밤 미증시 내 엔비디아를 포함한 반도체와 AI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또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마무리하면서 아시아 증시 내 투심이 회복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가운데 엔화 약세와 무역 협상에 대한 희망이 떠오르면서 일본 증시는 사흘간의 하락세를 뒤로하고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니케이 지수가 0.8%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중국 증시가 부양책 기대감이 지수를 단단하게 받치는 모습입니다. 앞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6개월 내로, 6월 내로 추가적인 고강도 부양책을 제시할 거라고 밝힌 바 있고요. 또 5월 달에 차량이나 부동산 등 여러 산업 지표가 호전된 점까지 부각되면서 기대감이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테마별로 봐도 대다수의 업종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건 2차 전지와 조선, 전자 정도고요. 소수의 업종이 하락하긴 하지만 오늘 2거래일 연속 견조한 빨간불을 켜내는 상해 지수입니다. 현재는 0.3% 상승하면서 3,37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락세로 출발했던 항생지수가 어느새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장중 23,700포인트를 돌파하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홍콩 증시 내 강세를 보이는 섹터로는 전기차가 있고요. 그 뒤를 바이오나 신소비주들이 따라가면서 지수를 밀어 올리는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팜마트의 무시무시한 질주가 눈에 띕니다. 이전에도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특징주를 살펴봤었는데요. 중국의 장난감 기업이죠. 팜마트가 1년 사이 주가는 6배로 뛰고 시가총액은 5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오늘도 신고가 경신한 점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오늘 항생지수 계속해서 고점을 좀 높여나가는 모습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후장에서도 탄력을 잃지 않는 모습입니다. 현재 0.78%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만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입장을 밝혔는데 알쏭달쏭합니다. 미국과 긴밀한 소통을 계속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힌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진전이 있다면 적절한 시점에 대중에게 알려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미국 증시 훈풍에 힘입어 반도체주의 강세가 눈에 띄는 대만 증시입니다. 2주 만에 21,600포인트를 회복한 각권지수, 현재는 고점 대비 상승폭을 줄이긴 했어도 여전히 탄력이 강한 모습이죠. 오후장에도 처지지 않고 2%대 강세 유지해주면서 현재는 21,56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도 증시는 미중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에 상승세로 개장을 했습니다. 니프티 50 지수와 센섹스 모두 나란히 상승불을 켜는 가운데 대부분의 테마들이 상승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 투자자들이 3거래일 연속 인도 주식을 매도하는 점이 눈에 띄고요. 유출액은 3억 3천만 달러로 이런 이유로 상승폭이 크지 않는 또 개별주 단에서도 강하게 튀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전에 상승 출발했다만 다시금 다 반납하는 센섹스 지수였고요. 현재는 그래도 0.2%로 약간의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일본 시장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 김채윤 책임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책임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채연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만 훈풍이 부는 줄 알았더니 일본 증시도 괜찮은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상승을 바탕으로 해서 4영업일 만에 대폭 반등했는데요. 오전장은 387엔 상승한 38,434엔으로 마감했고요. 도쿄증권 프라임 시장 매매 대금은 약 1조 9천억엔, 업종별로는 펄프, 종이, 정밀기기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고무, 금속 등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과 일본의 5번째 관세 협상이 이번 주 후반에 진행이 되는데 오늘까지 이 최선의 대안을 내놔라. 이 미국 정부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압박 속에서 이번 협상 어떻게 잘 진행이 될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지금까지 총 4차례 실무 협상이 진행됐고, 최근에는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의 옐런 재무장관, 라몬트 상무장관 이렇게 130분간 회담도 가졌었는데요. 협상 핵심 쟁점은 자동차 관세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를 좀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최대 50%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입니다. 일본은 지금 7월 8일 관세 발효 시점 이전까지 최소한 자동차와 철강 분야에서는 예외 인정을 좀 끌어내기 위해서 5차 협상을 이번 주 후반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번 협상이 단순한 관세 문제를 좀 넘어서서 반도체 공급망, 희토류, 경제안보 협력 이런 전략물자 분야에 대한 협의도 병행되고 있다는 건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양국 간 일정 수준의 공감대가 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 지렛대로 작용할 가능성도 좀 큽니다. 정리하자면 협상의 향후 관전 포인트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7월 8일 이전에 미국이 자동차 철강 분야에서 양보 카드를 꺼낼 수 있을지, 관세 철폐 또는 유예 가능성이 있을지 이게 다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만약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에 일본 정부의 산업 보완 대책이 얼마나 신속히 나올 것인지, 예를 들면 재정 지원이나 공급망 다변화, 세제 혜택 이런 구체적인 대응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G7 정상회의 전후에 트럼프랑 일본에서 이제 전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이 실제 성사될지 여부인데요. 이 정상급 외교가 협상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을지가 중요한 외교적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일본 장기 국채 이 수요 부진 사태가 최근에 좀 우려를 낳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10년물 국채 입찰이 뜻밖에도 호조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오늘 기준으로만 보자면 다시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가 1.494%, 전일 대비 0.009%포인트 상승했는데 여전히 1.5% 이하 수준을 좀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최근에 금리 상승세가 좀 다소 진정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자면 일본 국채 금리가 고점을 찍었다고는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데요. 20년물이랑 40년물 국채 입찰에서는 수요 부진으로 금리가 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일본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장기 국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중한 태도를 좀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7월에 일본에서는 참의원 선거가 있는데 이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소비세 감세 등의 공약이 좀 제시되면서 재정 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재정 정책의 불확실성, 국채 수요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따라서 최근 10년물 국채 금리 하락은 좀 단기적인 조정으로 좀 볼 수가 있다. 장기적인 금리 하락 추세로 전환되겠다고 판단하기엔 좀 아직 이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앞으로 일본의 재정 정책 방향, 투자자들의 국채 수요, 그리고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금리 추이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책임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NH투자증권 김채윤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주요 뉴스입니다. 이시바 수게로 일본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에 축하 메시지를 전하면서 한일 관계 강화, 활발한 소통 등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조속히 하는 게 좋다며 민간을 포함한 한일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해나가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토요타그룹이 330억 달러 규모의 비상장화 거래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거래안에는 토요타 산업 주식에 대한 260억 달러 규모의 인수 제한이 포함됐으며 주당 가격은 16,300엔입니다. 해당 거래 발표로 인해 토요타 산업 주가는 최대 13%까지 폭락했습니다. 올 1분기 호주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 1.5%를 밑도는 전년 동기 대비 1.3% 성장했습니다. 세계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호주 경제 성장 둔화를 확인했습니다.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인도를 2030년까지 40억 달러 규모의 항공기 정비와 수리 및 점검 서비스 분야에서 글로벌 허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MRO 시설 수 확대, 외국인 직접 투자 허용 등 구체적인 규제 개혁안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뉴스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